다리가 못생긴 이유를 유형별로 소개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해결법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다리마다 네. 다리가 못생겼어도 다 못생긴 이유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네. 강수정 씨는 예. 본인의 다리가 못생겼다고 아, 생각하시는 지금 여기서 대놓고 물어보시는 아니. 거예요? 그럼 본인 다리는 어떻다고 저, 생각하세요? 제 다리는 네. 절대 못생기지 않았고요. 네. 귀엽긴 하지만 네. 아주 깜찍하지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예쁜 다리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다리가 못생긴 유형은 원인에 네. 다리가 예쁘지 않은 유형은 네.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중 첫 번째가 예. 우리 강수정 씨도 고민하고 있는 예. 바로 부종형 다리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예. 네. 일단은 부종형 다리란 아침 저녁이 다른 다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 저녁이 될수록 다리가 더 붓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다리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리가 붓는 걸까요? 네, 그 부종형 다리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혈액하고 림프가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흘러야 되는 혈액하고 림프가 잘 흐르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리에 고이게 되고 다리에 고인 혈액과 림프액에서 수분이 나와서 세포 사이사이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리가 부은 채로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장시간 계속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계속 꼬고 앉아 있는 경우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는 경우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부종형 다리가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예. 사실 수정 씨가 다리가 원래 그렇게 귀여운 게 아니고 네. 자세가 평상시에 좀 별로여서 다리가 좀 붓는 거였나 봐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대기실에서 이렇게 관찰을 네, 해보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아하. 매니저 나 컵라면에 물 좀 봐줘. 매니저 나 커피 믹스 하나만 타줘.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어디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루머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리가 붓는다는 게 단순히 미용 문제면은 또 그나마 네. 나은데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다리 부종이 심부전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리 붓는데요. 네. 심부전. 그러니까 다리 정맥은 90%는 아주 깊은 데 있는 정맥, 심부정맥이라는 게 있고요. 10%는 표제정맥이라고 있는데 우리 피부에 왜 하지정맥이라는 건 많이 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예, 그거는 피부 쪽에 있는 정맥이라 다리에만 국한돼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핏줄 같이 보이는 하지정맥류는 아닌데 맨날 붓는다는 거는 네. 더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되고 따라서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질환을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아가서 감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굉장히 단단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부은 건지 보이질 않는데. 보다 보면은 이게 다리가 부은 건지 살인지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종형 다리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 네, 지금부터 부종형 다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네, 뭐 어떤 때는 붓고 어떤 때는 괜찮고 이래서 우리가 헷갈린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다리 부종을 앓고 있는 사례자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니 다리 날씬하신데. 네. 그런데 다리가 붓는다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파주미녀, 네.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이쁜 고은아입니다. 아유, 보세요. 아니 그런데 왠지 날씬하신 것 같은데 뭔가 붓기는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리 붓기가 얼마나 심하신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조금 가벼운데 네. 제가 일을 할 때 네. 걸어 다니는 일을 좀 많이 해요. 아, 그러다 보면 네. 오후에 되면 네. 조금 신발이 꽉 끼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235를 신는데 네. 한 치수 높여서 신발을 살 때는 240 사고 있어요. 다리의 부종이 심한 경우에 지금처럼 발목과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부종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부종형 다리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손가락 4개를 가지고 안쪽 복사뼈에다가 새끼손가락을 대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4번째
이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에 닿죠. 이 부분을 세게 누릅니다. 약 20초 정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쑥 들어갈 정도로 그냥 힘을 줘서 네, 누르는 힘을 거죠? 줘서 눌러야 됩니다. 아파. 자, 이렇게 20초를 20초 누른 눌렀어요? 다음에, 네, 해보세요. 누른 다음에 손을 뗐을 때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예. 아, 그러네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도 계속 눌러져 있죠, 그죠? 네. 누른 다음에 손을 뗐을 때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도 계속 눌러져 있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인이라면 한 1, 2초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리에 부종이 심한 형태다. 그래서 지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종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패인 게 오래 가는 것이다. 네. 앞서서 다리에 부종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과 림프가 잘 흐르지 못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혈액과 림프액만 순환을 잘 시켜줘도 다리 부종이 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폐물까지 잘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리의 부종을 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유, 그렇게 좋은 곳을 또 안 알려주셨네요. 그곳이 어디죠? 네, 바로 Y존입니다. Y존.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관이 있어요. 혈액이 흘러다니는 혈관이 있고 네. 또 림프가 흘러다니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이 림프관 안에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마치고 남은 노폐물들이 전신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순환을 하던 노폐물들이 한 곳에 멈춰져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림프샘이죠. 림프샘은 전신에 500개에서 1,50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Y존에 림프샘이 6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Y존만 잘 자극을 해줘도 림프 순환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폐물까지 잘 걸러지기 때문에 다리 부종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종형 다리 타파 Y존 순환 마사지법 대공개. 네, 먼저 Y존 자극 전과 후를 어떻게 다리가 달라지는지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고은아 씨의 발목과 허벅지 둘레를 재보겠습니다. 아하. 네, 한번 여기로 알겠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수정 씨가 도와주실까요? 네네. 어느 쪽 네. 다리를 잴까요? 오른쪽을 대시면 네. 돼요. 다리를 조금만 더 넓혀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자국이 있어요. 아. 여기를 주고서 저희가 재볼게요, 한번. 여기 보시면 네. 22. 마사지 전 발목 둘레는 약 22cm. 네, 여기 상처가 있어요. 여기 네. 상처를 주고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51. 마사지 전 허벅지 둘레는 51cm. 과연 Y존 순환 마사지 후의 변화는?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Y존을 자극해 볼 건데요. 일명 Y존 순환 마사지입니다. 아하. 네, Y존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를 한 다음에 혈액과 림프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사지를 할 거예요. 네. 네.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사과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요.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좋아요. 껍질을 이렇게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딱 넣으시고 그냥 이렇게 싸시기만 하시면 돼요. 볼로 이렇게 딱 만드시면 우리 사과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따뜻하거든요. 오, 따뜻해요.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하고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향 너무 좋아. 사과향. 맞아요. 아, 왜 마사지샵 가면 이렇게 해서 이거 두들겨주는 약간 따뜻한 그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혈액과 림프가 잘 순환하려면 다리가 따뜻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과 껍질에는 섬유소가 너무 풍부합니다. 아하. 이 섬유소가 열기가 나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과 껍질을 데워서 마사지를 하시면 다리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림프절을 먼저 열어줄 텐데요. 열어주는 거는 서해부, 그 다음에 오금,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이렇게 아하. 세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 끝부분부터 여기 둔부라고 하죠. 엉덩이부터 지근지근 누르면서 아하.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리듬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빠르지 않게.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짝, 궁짝, 궁짝,
짜자 쿵짜 이렇게 하면 14초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을 해주시고 열어준 거예요. 지금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주세요. 네. 무릎을 세우고 무릎 뒤쪽 거기를 얘를 여기 또. 딱 끼닙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곳에 림프샘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뒤가 너무 중요해요. 앞도 중요하지만 이 오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은 이 뒤꿈치, 발 뒤꿈치에 이렇게 힘줄이 예. 굵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이곳은 심장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발이 차갑고 저리고 이러면서 부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과 림프 순환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데운 사과 주머니로 엉덩이부터 Y존까지 열이 느껴질 만큼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 림프샘이 집중된 무릎 뒤쪽의 오금부터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아킬레스건까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해주면 노폐물 배출 끝. 이렇게 먼저 길을 다 열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마사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열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문만 열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사지를 할 건데요. 자, 발끝 부분,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마사지를 해볼게요. 발가락. 발끝부터 열을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허벅지까지 지그시 누르며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옆면까지 하시고요. 그다음 다리를 다시 사자로 만든 다음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네, 네. 여기 등부부터 서해부, 시작해서 서해부로 갑니다.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네, 내 이렇게 하면 박자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늘려서 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쿵짜 자, 박자에 맞춰서 시작. 쿵짜 오, 자. 박자 너무 좋다. 쿵짜자 쿵짜 림프관 속에 사랑도 있고 붓기도 있고 노폐물도 있네. 좋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동작 보세요. 끝까지 본인이 저렇게 꼼꼼하게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저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나 지금 붓기가 정말 빠졌을까 진짜. 아니, 진짜 궁금해요. 근데 어떠세요? 고은하 씨는 어떠세요? 오른쪽 다리가 날아갈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가 날아갈 것 같다고. 정말로요? 저녁만 되면 붓는 다리 때문에 고민이었던 고은하 씨. 과연 Y존 순환 마사지 이후 그녀의 다리 둘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허벅지 보세요. 와 엄청 부럽다 허벅지. 여기 보시면 48.5. 마사지 후 허벅지 둘레는 약 2.5cm, 발목은 약 1cm 감소로 아주 놀라운 결과.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 깊은 잠을 푹 잔 느낌입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좀 시원하시군요. 네, 시원하고 네. 왼쪽 다리에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진짜 엄지의 제왕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최고의 마술을 보여주시는 박혜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부어서 힘들었던 부정형 다리를 이제 내 손으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성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매일매일 할 거예요, 저.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네. 이유로 다리가 못생겨지는 건지요, 이경민 선생님. 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지방형 다리입니다. 지방형 다리란 말 그대로 이렇게 피하 지방이 과다하게 붙어서 굵어진 다리를 이야기하고요. 흔히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부위가 엉덩이 아래쪽, 그리고 허벅지, 아하. 그리고 무릎 안쪽이 주로 많이 좀 적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저렇게 집중되어 보이는 것이고 지금처럼 셀룰라이트가 저렇게 많이 보이는 형태로 네.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운동 저 운동 다 해봤는데요. 이 발목부터 시작해서 이 다리 쪽 있죠. 여기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절대 안 빠져요. 맞아요. 말라도 유독 그 허벅지에는
살이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 이유는 우리 다리에 있는 지방 세포에는 네. 지방 분해 자체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지방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수용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 뭐 그런 게 있어, 여기에. 아니, 그러면 그런 수용체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평생 다리 지방 빼는 거는 그냥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수 옥주현 씨 아시죠? 알죠. 알죠? 잘 알죠. 뮤지컬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옆에서 보면 다리가 엄청 이쁘시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이 운동은 실제로 가수 옥주현 씨가 즐겨하는 운동인데요. 네. 옥주현 씨는 이 운동을 통해서 하체 비만을 탈출했다고 밝혔었어요. 어머, 진짜? 바로 바로 발레 스트레칭입니다. 어머, 발레. 발레로 스트레칭이래요. 정말요? 나도 어렸을 때 발레 했었는데. 발레 스트레칭은 발레 동작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운동 방법이에요. 대부분 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에 살이 빠지고 다리 라인을 정리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레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혹시 여기 있는 엄지 가족 중에 뭔가 같이 저- 배워보실 분 있을까요? 네. 류지가 씨. 저는 19살 때 발레를 배웠었어요. 그래요? 네. 어머, 그래서 몸매가. 저도 한번. 같이 해볼래요? 이거 승부욕 생기네.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미녀 강사 조혜라 씨가 나오니까 이 두 분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배워볼까요? 다리 지방 아웃, 예쁜 다리 만드는 발레 스트레칭 지금 공개됩니다. 와. 이렇게 무대가 밝네요. 이런 이야. 느낌인데요. 아이 눈이 부셔, 눈이 부셔. 네, 네. 아니 진짜 운동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비주얼의 조합입니다. 자, 그럼 발레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발레 스트레칭은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은 허벅지 안쪽 지방을 태우는 스트레칭, 일명 허벅지 슬림 동작입니다. 허벅지 안쪽 살 너무 중요해요. 안쪽에 살 그렇죠. 빼주면 옷 태가 안 나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허벅지 정말 중요한데요. 동의보감에도 이 허벅지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군위육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허벅지가 건강한 삶의 징표이고 또 허벅지가 근육의 징표라는 뜻인데요. 이때 말한 그 고기육이라는 글자는 살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을 뜻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허벅지가 탄탄하고 이제 굵게 형성되어 있고 병이 들면 이 허벅지가 마른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요, 다리를 어깨보다 훨씬 더 넓게 벌려주실 거고요. 발끝은 바깥쪽으로 오픈해서 기다려주실게요.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양쪽으로 오픈하면서 깊게 앉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는요,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에 힘을 꽉 쥐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손 동작은요, 손 옆으로 나란히 해서 시작하시고, 마시면서 아래로 동그라미, 다시 한번 내쉬면서 옆으로 쫙 손을 뻗어보실 거예요. 아, 진짜 발레 같네요, 진짜. 맞아요. 자, 손이랑 다리 함께 진행해 볼게요. 손 옆으로 나란히 키 위로 쫙 뻗으실 거고요. 마시는 호흡에 다운 앉으실 거예요. 자, 이때 복부 긴장감 유지하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펴면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손 아래로 동그랗게 해서 앉고, 내쉬는 호흡에 손 쫙 뻗으면서 엉덩이 힘 꽉 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다운 내려가셨다가요. 한 번 더 꽉 올라와 주실 거예요. 두 분 너무 잘 따라 하시는데요? 발레리노 같아요. 네, 너무 잘하세요, 지금. 오, 잘하신다. 오,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발레리나 같아요. 네, 네, 아니, 네. 지금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아까 다리 씨름 대결 이후에 또 한 번의 대결인 것 같아요. 발레리노 대결. 아니, 근데 이 동작을 하면 왜 허벅지 안쪽 지방이 빠지는 거죠? 일단 허벅지 안쪽에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자극이 들어가지면서 허벅지에 집중된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게 저희 막아줄 수 있어요. 또한 허벅지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지방을 태웠다면 이제는 이곳을 자극해야 되는데요. 바로
엉덩이입니다. 여러분, 애플립이 다리 라인을 결정하는 거 다들 아시죠? 아 그럼요. 제가 네. 엉덩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엉덩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엉덩이는 적죠. 엉덩이. 보여말까? 엉덩이를. 맞아. 두 번째 동작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매트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실 거고요. 우리 네. 오른쪽 측면부를 보고 한번 누나 실행해 보면 보실게요.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실 거고 몸을 45도 앞으로 숙여주세요. 와, 자, 난이도 이때 있다. 우리 상체가 너무 꺾여서 오리궁뎅이가 되지 않도록 아랫배를 쏙 집어넣으셔서 허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요. 중심을 살짝 오른쪽으로 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왼쪽 다리 뒤로 뻗을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을 서서 왼쪽 엉덩이 힘을 꽉 주신 다음 다시 돌아오시면 되세요. 이 동작을 하시게 되시면 엉덩이에 위치한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맞아. 자극되면서 엉덩이 옆과 위에가 볼록해지는 효과를 아. 찾으실 수 있으실 엉덩이가 거예요. 화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완전 화난 엉덩이. 와. 왼쪽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왼쪽만 엄청 하나. 그래요? 안 돼. 너무 화가 나. 자, 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상체 45도 앞으로 숙이실 거예요. 중심 오른쪽으로 실어서 왼쪽 다리 뻗을게요. 하나, 길게 뻗었다가 들어오고. 두 번, 지금 우리 왼쪽 엉덩이 중둔근에 힘 들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후, 힘 꽉 주시고요.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후, 앤 다섯 번, 후, 여섯 번까지, 후, 들어오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대박. 너무 멋있어요. 땀 엄청 나. 덥죠, 덥죠. 맞아요. 자,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 이게 조금만 해도 땀이 지금 막 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 땀이 이렇게 난다는 거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열량이 계속 소모가 돼서 네. 몸에서 이제 뜨거운 열이 오고 있고 근육에 힘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반응이에요. 네. 일단 저도 알이 좀 풀리면 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네. 자극이 엄청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집에서도 따라하기 쉬운 명품 다리 만들기. 지방은 빼고 라인은 살려주는 발레 스트레칭으로 예쁜 다리 만드세요. 이제 세 번째 알아볼 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네, 사실 이 다리는 성형 수술로 좀 고치기가 힘든 다리인데요. 그런 다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오다리. 오다리. 아, 근데 주변에 오다리로 고생하는 친구들 진짜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여름 와도 이제 오다리가 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반바지도 못 입고 치마도 못 입고 맨날 맞아요. 긴 바지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오다리는 뭐예요? 원인이 따로 있어요? 네, 바로 골반과 고관절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오다리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리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오다리를 내반슬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리뼈 자체가 그냥 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골반과 고관절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아래쪽에 있는 다리까지 영향을 주게 돼서 오다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오다리가 그 미관상으로 뭐 좋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 그냥 두면은 또 안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오다리를 방치하면 척추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고. 보시기에는 모양만 오다리지만 실제 숨어 있는 건 척추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가면 척추는 불안정증 생길 수 있고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다리를 최대한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다리가 있게 되면은 무릎 쪽에 안쪽에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년 이상 여성분들 왜 갱년기 되면서 호르몬 떨어지면은 이 연골 부분이 더 약해지는 데다가 오다리가 심해지면 이 관절까지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교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용뿐만이 아니라 이 오다리가 척추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리 체형 교정 전문가 박숙희 선생님 나오셨는데 이 오다리 교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근막을 풀어주게 되면은 오다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다리를? 근막이 네. 뭐예요? 네, 교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뼈와 근육을 둘러싼 막을 근막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 근막이 엉키지 않고 실타래처럼 부드러우면은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아주 부드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막이 뭉치고 딱딱해지게 되면은 오다리가 됩니다. 아니 근막이 뭉치는데 왜 오다리가 돼요? 예, 다리의 근막은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에 둘러싸여 있는 근막, 다리에 둘러싸여 있는 근막 이런 것이 뭉치게 되면은 다리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당겨지면서 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오다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사례자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번 모셔서 근막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너무 발랄하게 뛰어오시네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 네. 네, 저는 김정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으셨군요. 아니 근데 오다리 때문에 어떤 점이 불편하셨어요? 제가 다리가 좀 많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치마, 반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데 오늘 특별히 이거 입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입었습니다. 어디 뭐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으시고요. 근데 많이 무리하면 이 무릎이 좀 많이 걸으면 무릎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무릎하고 허리도 자극이 있다는데 허리도 무리하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면은 그 약간 허리도 아파지고 무릎이 아파졌었나요? 네네. 오다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네, 발을 정면을 보시고 이 무릎의 간격을 한번 손가락도 한번 넣어 보실래요? 손가락이요? 네, 앞에서 여기 제일 두 손가락이고 가장 많이 벌어지는 거는 네 손가락이 들어가거든요. 네. 자가 진단 결과 심각한 상태의 오다리. 간단하고 재밌게 오다리 교정하는 방법 대공개. 어떤 운동입니까? 예, 일명 파도 운동입니다. 파도요? 네. 마치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긴 한데 일단 발부터 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어깨만큼 벌려야지만에 골반만큼 벌리세요. 예. 근데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끝을 이렇게 반대로? 네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한쪽 오른손은 골반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팔을 잡고 골반에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골반에서 시작해서 바닥을 찌르듯이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이 동작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막이 각도가 있어요. 움직이는 각도가 있는데 45도 각도로 얘를 움직여야만이 근막이 뭉치고 딱딱했던 것이 제자리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다리 교정의 포인트 45도의 각도. 두 번째 동작도 발끝을 안으로 모으시고요. 요번에는 하늘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팔을 골반에 잡으시고요. 팔을 어깨 위에서 하늘을 찌르듯이 허리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선 각도에서 하시면 되고요. 앞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옆을 보시고 하늘을 찌르시면 됩니다. 근데 팔은 사실 골반하고는 좀 멀리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팔은 이건 왜 같이 움직여주는 네. 거예요? 팔을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팔을 움직이는 거는 상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체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하체의 균형도 무너진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상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팔의 근막이 옆구리에 있는 근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막을 잡아야만이 상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발을 조금 더 안쪽으로 모이시고 왼팔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쵸? 그 다음에 몸을 약간 45도로 돌리세요. 그쵸?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허리 돌리면 찌르면 돼요. 그치. 찌르세요. 바닥 찌르 바닥. 바닥을 찌르세요. 바닥을 찌르서 손을 쭉 펴시면서. 무릎과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으로 뭉친 근막을 풀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이 잡으세요. 왼팔을 잡으시고 발을 이렇게 하시고 그번에 어딜 찌른다? 하늘을 찌르시면 돼요. 그러면 시선을 어딜 본다? 하늘 본다. 네, 그래서 45도로 보시면 돼요. 찌른다. 하늘로. 찌른다. 앞으로 안 돌아오고 찌른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야지만이 근막이 훼손돼요. 그렇죠. O자 다리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첫 번째 와. 동작이에요. 땅 찌르고 하늘 찌르고 하는데 왜 파도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파도잖아요. 파도가 치듯이. 빡빡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같이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자, 시작해봅니다. 파도 운동 밑에부터 찌를까요? 발 이렇게 하고 밑에서부터 찌를까요? 네. 하나, 파도네. 파도 타기. 어머, 누가 봐도 동해바다 파도네요. 위로 찌르면 돼요. 위로. 자, 하늘로 갑니다. 하늘. 파도가 높아졌어요. 아주 헤일이 붑니다. 네. 훈훈하고. 파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동작 운동은 꽈배기 운동입니다. 꽈배기 먹고 네. 싶다. 앞서 한 지금 첫 번째 동작은 골반과 고관절에 뭉친 근막을 풀어준 운동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다리의 근막을 풀어줘서 오다리를 교정하는 운동입니다. 네, 이제 동작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 어깨만큼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한쪽 발로 나가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발끝을 안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뒤로 간 발은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 뒤꿈치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고 얘는 구부리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얘도 팔이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서 오른팔을 팔꿈치로 잡으세요. 그런데 앞에다 하지 말고 위로 하세요. 예, 위로 하는데 얘를 잡아당기면서 어머. 허리를 돌려야지만이 다리의 근막이 훼손되면서 오다리가 교정됩니다. 어머니, 동작을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보실래요? 네네. 아이, 잘하신다. 그렇죠. 안무 동작이네요. 아이. 잘하시네. 오, 왔어요. 꽈배기 잘하시죠? 저희 집 앞에 시장에서 보던 꽈배기랑 비슷해요. 네, 설탕 살짝 운동 쳐가지고. 되겠네요. 동작이 이게 회전하는 동작이라 무리하지 마시고 네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리하게 하면은 아프거나 무릎에 통증이 올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다리가 좀 잡혔나요? 아유, 허리가 아주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 그 교정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 이럴 때 우리 강수현 씨 들어가서 좀 좋아졌나? 아까 제가 손가락을 집어 넣었거든요. 네, 죄송스럽지만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일단은 손가락을 넣어볼게요. 아까 제일 아니, 어떻게 한 번만 이거 한번 해요? 그러니까. 어머, 진짜 신기해요. 과연 그 결과는? 여기는 두 손가락 들어갔었는데 지금 하나 겨우 들어가요. 와. 이게 붙은 거 보이시죠? 하나 겨우 들어가는데요? 무릎 사이에 들어갔던 손가락 2개가 1개로, 종아리 사이에 들어갔던 손가락 4개는 2개로 줄어든 놀라운 결과. 어떻게 이러지? 내 세상이다. 와, 대박. 박승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